자,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이게 깊이 있는 분석을 좀 들어볼 시간이고요. 조선업종이 최근에 뭐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무거운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입니다. 조선기계 건설 애널리스트 이동헌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왜 그렇습니까? 조선주. 네, 역대급 수주에도 답답한 주가. 네, 뭐 조선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가 제일 중요한 변수인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다만 이 수주가 작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주가 올해로 많이 이연이 됐고 올해는 굉장히 많은 수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내년을 보는 시점에서 내년은 올해보다 수주가 줄 거라는 전망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 연말 수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년 수주 감소폭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연말 수주보다는 내년 수주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주가의 부진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 발주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우리가 수주하려면은 배라는 게 도크를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조립을 하고 오랜 기간 쓰기 때문에 도크가 한정돼 있으면은 더 이상 못 받아요. 이런 건지 어떤 개념일까요? 두 가지 다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컨테이너선이 올해 굉장히 많이 발주가 됐는데 과거 흐름으로 봤을 때 한 해 평균치 한 3.5년치가 올해 한 해 발주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이대로 지속이 되려고 하면은 선복 과잉 우려, 배가 너무 많아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절반 정도로 컨테이너 발주가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고요. LNG선 같은 경우에도 한 해 그 연평균 한 30척 정도가 원래 발주되었는데 올해는 역대 최고치 수준인 70척 중반 정도 발주가 현재 됐어요. 이 부분도 이제 내년에 좀 줄어들 것 같고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시황이 안 좋은데 네. 원유로 운반하는 이 수요가 코로나 때문에 원유 수요 자체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크게 안 늘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이 좋은 선종은 좋지만 올해 대비 감소하고 안 좋은 선종은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 내년 보이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선형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한데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올해의 그 좋았던 호황이 그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좀 정체될 거다. 이런 우려감이 주가에는 또 선반영된다. 그래서 무겁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그리고 또 이 수주 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제되는 그 금액들이 좀 텀이 있잖아요. 한 방에 그 돈이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예전에 이제 받아놨던 이 출혈 수주들 좀 저가로 받아놨던 수주들을 빨리빨리 밀어내야지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 뭐 LNG 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건조하고 돈을 받고 이런 그 시간 구조들이 좀 있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2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잡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수주했던 게 매출 인식이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코로나 상황인 20년에 수주한 선박들이 매출 인식되니까 네.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매출 수주 자체가 많이 줄었었고 4분기부터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수주가 늘어서 올해까지 좋아졌으니까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거는 내년 말이나 23년 정도 가야 되고요. 여기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선박을 건조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말씀하신 이제 저성가 물량, 성가 낮은 물량들은 보통 23년 정도에 반영이 될 것 같고 24년부터는 성과가 좀 올라간 이익이 좋은 물량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좀 이슈가 있죠. 통상임금 패소 뭐 이런 이슈가 있고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약세. 네. 향후 전망은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현대중공업이 지난주에 한 14%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이 과거 이제 소송을 했고 현대중공업도 최종 3심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2심으로 파기환송하는 사실상 패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충당금을 잡아야 되고요. 네. 2009년부터 14년까지 직원들이 받아야 될 그 통상임금에 대해서 4분기 때 대략 한 4천억에서 6천억 정도의 충당금이 잡힐 전망이고 2017년에 그 현대중공업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분할됐던 회사들 현대일렉트릭이나 현대건설기 같은 회사도
충당금이 잡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유회수가 현대중공업이 9월 17일 날 상장을 했는데 네. 기간들이 이제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보유회수 물량을 이렇게 걸게 되는데 3개월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한 4.5% 정도 물량이 되고 모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지분의 80% 정도를 갖고 있고 연금이 한 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유통 물량을 감안하면 4.5%가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이게 금요일이나 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대우조선해양 합병도 이 EU 유럽연합 쪽 승인이 안 났죠. 불확실성에 급락을 한 것 같은데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은 물 건너가는 건가요? 네, 언론 보도상으로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내년 1월 20일, 내년 연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한쪽으로 이제 불어 얘기들이 뉴스상에 많이 나오는 이유를 뜯어보면은 네. 찬성하는 쪽은 주로 현대중공업일 텐데 현대중공업은 EU에서 뭐 외압을 넣는 이런 책임 소재 때문에 공식적인 언론 보도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어를 이렇게 바라는 쪽들은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찬성하는 쪽은 보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균형 있는 시각이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 국가나 지역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3개가 승인을 했고 3개국이 승인을 했고 남은 일본, 한국, EU 이렇게 3개가 남았는데 EU의 결정을 다 따라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EU의 승인이 제일 중요한데 EU는 2019년 12월 이후부터 지금 3년째 고민을 하는 기간이고 고민이 길어진다는 거는 아직 명확한 답이 안 내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EU가 네. 유럽연합이 아니라 다른 유니온인가요? EU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이죠. 네네. 네. 일본이 반대해요? 일본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통상 일본은 과거에 합병 결과들을 보면 유럽연합이나 미국이 승인한 거를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해운사는 아닐 거고 조선업종의 어떤 뭐 무슨 연맹체 같은 게 있나 보죠. 보통은 이제 수요국들이 결정을 하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과거에 결정했던 적이 있고 독과점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그러면 기계업종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 방산업체들의 모습이 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네네네. 오늘 한국항공우주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는 네. 잘 됐으면 이게 국가가 잘 돼야죠. 네. 뭐 T50이라든지 이런 방산 물품들의 군수 물품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하여튼 그런 수출이 또 잘 되고 있다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세계에서 한 9위권 정도 된다고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 방산주들 한번 점검해 보죠. 네네. 한 3주 전에 그 중동에서 대규모 해외 수주 건이 언론 보도가 됐는데요. 네. 뉴스로 이제 다 나오긴 했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공개하기가 애매한 프로젝트인데 어쨌든 공개가 됐습니다. 그 수주 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LIG 넥스원이 해명 공시를 통해서 밝혔고요. 이 프로젝트가 수주가 잘 된다고 하면은 향후 몇 년 동안에 장기적인 성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의 개선폭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무기 체계 자체가 다양한 국가에서 소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추가적인 수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이렇고요. LIG 넥스원이 뭐 시총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가볍고 수주에 대한 임팩트가 제일 크기 때문에 성장폭이 제일 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따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국항공우주는 국내 수주들이 어제까지 이제 계속 나오면서 네.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로 좀 잠깐 갔다가 요 현대건설기계 꼭 하시겠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네, 저기돼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건설주. 네. 건설주는 대선 전국 기대감. 지금 투자 포인트를 잡아도 될지 이런 질문인데. 상반기까지는 약간 애매하다고 보고요. 조선건설이 비슷한 전망인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다. 상반기는 대선의 여야가 어떻게 당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다 보고요. 하반기는 친환경 신재생에 대한 투자 때문에 성장이 지속되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경기부양 법안이 지금 좀 삐거덕거리잖아요. 네. 그거는 영향을 좀 덜 받을까요? 네, 영향이 일부 줄 수 있고요. 뭐 건설 장비업체나 전력기계 같은 기계업체들 영향이 클 것 같고 1월 달에 뭐 일부가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정리해야 될 텐데 2022년도 조선 기계 건설업종 전망을 총괄적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최선호주라고 하는 기업을 좀
정해 주시죠. 네, 조선건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을 것 같고 상반기 조선 수주보다 하반기 수주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적이 제일 빨리 도는 현대미포조선 선호하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성장인 방산주, LIG 넥스원을 선호하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국의 불확실성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낫다 이렇게 보고 대장주인 현대건설을 선호를 합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LIG 넥스원, 현대건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애널리스트 코너였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조선기계건설 애널리스트 이동헌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